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당연히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 드리고 있고 이 단 두 조합만으로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화살표 따라서 정중앙 제가 또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단 두 조합으로 사실 10연승 이상 기록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총 6번이 또 야구 시즌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저의 명확한 또 증거 자료들도 있죠.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이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개인 통상 기록 게시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링크 하나하나 다 따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실제 적중 예시글입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그리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또 투명하게 공개해 드렸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도 열려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짧게 끊어 가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숲TV에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또 데이터표 숲TV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최근 6월 들어와서도 우리가 이제 6월부터 교류전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일본 야구가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가 함께 이제 돌아가면서 맞붙는 교류전이 또 시작이 되는데 3년 연속 제가 23년 6월에는 11연승 대기록을 만들어냈고 작년 6월에는 제가 그 성적표제 방송국 가시면 있습니다. 정말 미친 성적들이었죠. 그리고 요번 올해 6월 교류전도 정말 훌륭한 성적입니다. 지난주 교류전 6일 중 5일 적중 이틀 올킬이고요. 또 이제 현재 지금 3연승 올라가 있습니다. 직전 이제 교류전이 우리가 싹쓸이 올킬이었죠. 전부 다 싹 다 먹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싹쓸이 올킬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연속 올킬 도전해보는 구간이고, 어제 야간도 주령몰빵 6연승 만들어내고 또 이제 12배짜리 햇무도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미국 축구를 또 주력으로 다루기 때문에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해외 축구가 없죠. 우리의 축구는 또 지금부터니까 또 미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바롯데와 히로시마 오늘 교류전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서먼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기록해주고 있고요. 방어율은 3.5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타마무라 쇼고입니다. 이번 시즌 3승 4패와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양선발의 사이즈만,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서먼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히로시마 선발 투수 타마무라 쇼고의 세부적인 지표가 조금 더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히로시마에는 이렇게 어린 이제 꼬맹이 시절부터 데려와가지고 키우고 있는 이 영건들이 히로시마에서 잘 못 커요. 근데 타마무라 쇼고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부터 조금 발동을 걸더니 이번 시즌에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타마무라 쇼고가 지난달에 좀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번 시즌 시작하자마자 타마무라가 좀 잘했기 때문에 타마무라라는 이름값만 믿고 가셨다가 지난달에 좀 이제 무너진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다만 타마무라가 이제 6월부터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데, 타마무라의 강점은 어쨌든 루키 선수지만 제구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원정 경기에서 크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마무라는 히로시마에서 몇 안 되는 홈 경기보다 원정을 더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제 교류전의 제가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보통 루키 선수들이 교류전에서 잘 던지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루키 선수 중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루키 선수 치고는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 교류전에서도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가 바로 타마무라 쇼고입니다. 직전 이제 교류전도 굉장히 잘 던졌죠. 오릭스 상대로 이때 6이닝간 1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오릭스의 타선이 리그 1위였던 걸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원정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내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타마무라 쇼고가 지난해부터도 유독 교류전만 갔다면 잘 던집니다. 교류전 방어율이 1점대예요. 1점대. 그만큼 타마무라 쇼고가 어쨌든 원정 경기도 잘 던지고 교류전도 잘 던진다. 이런 부분에서 루키의 불안감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5월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6월 들어서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지바롯데가 홈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조조마린 홈 구장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뒤쪽에서 이제 불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타가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살 비도 내린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타자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상황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또 지바로트 선발 투수 서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에 지바롯데에 지금 와 있는 두 명의 외국인 있잖아요. 서먼스랑 그 다음에 또 한 명 오스틴 보스. 제가 이제 직전 일요일이었죠. 바로 직전 구간. 여기 주리치 언더를 가져왔는데 이때 오스틴 보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언더로, 그러니까 지바롯데로 안 가져가고 언더로 가져간 이유가 오스틴 보스의 지금 볼이 현재 지금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투수 통틀어서 가장 좋아요. 근데도 굳이 지바롯데보다 언더를 간 이유는 얘가 구위값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진단 말이지. 문제는 오스틴 보스가 홈 경기가 정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조조마린 이 홈의 구장 특성상 분명히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긴 하지만 환경이 굉장히 낯섭니다. 이 외국인 투수가 던지기에는. 그러다 보니 서먼스도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굉장히 나쁩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제로, 아직까지 한 점도 없는데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무려 6점대입니다. 물론 지표가 많진 않지만 홈 경기에서 역시나 좀 브레이킹 볼들이 좀 애매하게 들어간 볼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손가락이 굽는다라는 건데 그만큼 홈 구장의 특성이 조금은 서먼스에게도 맞지 않는다라는 거. 또 구종 분석을 제가 하다 보니 구종 지표를 살펴봤을 때도 얘가 아직까지 플러스 주구종이 없어요. 그만큼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가 표면적인 지표는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더 낫다라고 보여지지만 세부적으로 다 쪼개봤을 때는 타마무라 쇼고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지금 히로시마가 교류전 들어가기 전에는 타선 부진이 좀 있었잖아요. 홈 경기에서도 못 치고 원정 경기도 못 치고 그랬는데 교류전 들어오자마자 얘들이 지금 3인가 4인가 그렇습니다. 교류전 한정. 그만큼 히로시마에 지금 빠따도 야물딱지게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선발 그리고 뭐 불펜은 지금 지바롯데 꼴찌입니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타선까지도 전반적으로 히로시마가 좀 더 괜찮을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거 히로시마 일반승 좀 보도록 하겠고, 다만 홈구장이 이제 지바롯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류전이기 때문에 요거 마헨승까지 접근하는 건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총 정리해드리면은 히로시마 승 먼저, 그리고 언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1마헨 정도는 히로시마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2.5 정도라고 본다면 지바롯데 프랜승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순서대로 내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 쓰실 분들은 히로시마 마헨으로 가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 또 브레이드리 형님 고맙습니다. 바로 또 발송해 드리고 이어서 갈게요. 두 번째 경기. 자, 소프트뱅크랑 요미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그 소프트뱅크랑 요미우리 경기, 요게 굉장히 지표적으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 경기는 표면적인 지표만 보고 가는 게 나아 보이는 경기다.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게 세이버 매트릭스 분석을 하면은 요거 아마 요미우리 역배가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홈 선발 투수 소프트뱅크의 아리아라 코에 형님이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하거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미우리 역배를 좀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실 건데, 일단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오늘 아리아라 코에 형님 3승 5패 방어율 3.9점대고요.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이노우에입니다. 3승 4패에다가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소뱅 선발 투수 아리아라 코에 형님이 이제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 홈 경기 방어율이 5점대, 거의 6점대가 됩니다. 그만큼
불안점이 있는 건 맞아요. 홈 경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홈런을 좀 많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즌 홈에 선발 등판하는 아리아라 형님이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저도 좀 걸러가기도 했고. 다만 이게 제가 계속해서 아리아라 형님은 분석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방어율이 계속 낮아집니다. 이 선수가 원래 홈 경기 방어율이 9점대였어. 근데 지금 보면 5.6점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게 분명 원정보다 홈을 못 던지긴 하지만 최근 홈 경기에서 나름 나쁘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방어율이 줄어드니까 그런 좀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소프트뱅크라는 팀 자체가 교류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류전 잘하는 팀들이 소프트뱅크 그리고 저기 한신 요렇게 두 팀이 좀 정통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정통적으로 또 못하는 팀이 주니치랑 세이브 요 두 팀이 좀 못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는 이제 분명 라쿠텐이 이제 우승하긴 했지만 또 소프트뱅크가 바짝 또 추격을 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었었고 전반적으로 소프트뱅크가 교류전을 홈 경기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주니치의 스윕 우리가 또 그때도 주력으로 세 번의 경기를 다 갖고 갔었었죠. 그만큼 홈 소프트뱅크가 교류전에서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들 성적 자체가 또 하나 아리아라 형님이 아리아라 형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도 갔다 왔고 23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교류전을 이미 3년째 맡고 있는데 이 형님 교류전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역시나 교류전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다.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전 이제 경기도 주니치 상대로 7이닝간 무실점 또 기록하기도 했죠. 역시나 또 교류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수는 맞다라는 거. 또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이노우의 하루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지표는 훌륭합니다. WHIP도 1.1점대밖에 안 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피홈런 수치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피장타율이 높은 것도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 선수가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아직까지 경험치가 많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집중타를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비기닝을 좀 허용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득점권이 좀 약합니다. 여기에다가 원정 경기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교류전에서 정말 약하죠. 제가 요거 직전 경기 그 지바롯데 상대로 얘가 아마 첫 번째 요미랑 지바롯데가 우치였으니까 두 번째 경기가 이제 개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첫 선발 등판을 해가지고 지바롯데 상대로 7이닝간 5실점 했어.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제가 지바롯데 역배 잡아드렸는데 이노우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교류전 특성상 루키 투수들 그리고 좀 벌벌이 투수들은 보통 교류전 원정 경기 가면은 좀 박살나는 편이긴 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퍼시픽 리그가 오늘 홈 3연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특수성은 투수 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명타자 제도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미우리가 보통 홈 구간에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7번 8번 잡으면 9번은 자동 아웃 이런 구간이 아니라 9번도 타자를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런 벌벌이 투수들이 보통 원정 경기 와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어쨌든 이거 세이버 매트릭스를 가볍게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요미 역배가 보이는 구간은 맞긴 하지만 교류전의 특성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교류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힘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노우에가 어쨌든 교류전 원정 경기에 좀 약했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 보았을 때 또 소프트뱅크가 지금 타선도 꽤나 올라왔죠. 그런 부분에서 전 요거 소프트뱅크 승에다가 그리고 마힌승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기준점도 6.5점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오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노우에가 좌투수라 그래. 소뱅이 다들 아시다시피 좌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좌투수라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요미우리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그 오카모토 빠지죠. 그리고 사카모토는 계속 빠져 있죠. 그리고 걔 누구냐? 그 외국인 그 외야수에 있는 걔도 오늘 빠집니다. 그래서 핵심 타자들도 다 빠지는 오늘 요미우리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니오는 야쿠르트. 잠시만요. 요거 채팅 드릴게요. 소뱅 승인 소뱅 마힌승 오바. 채팅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니오넴이랑 야쿠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그냥 2.5까지 마인승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배당 쓰실 분들은 마인승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니오넴이랑 야쿠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오넴 선발 투수가 타츠 코타 선수입니다. 와, 얘 근데 진짜 잘 던져요, 여러분들. 지금 니오넴에 막 그러잖아요. 지금 7선발까지가 다
주력 선발이라 그러잖아. 그만큼 니오넴은 지금 뭐 선발 왕국 그런 지금 팀인데 와, 그 중에서도 지금 타츠 코타 얘 어디서 이렇게 또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던집니다. 또 대단하죠. 이번 시즌 방어율 2승 0패. 방어율 0.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츠 코타의 강점은 얘가 이제 키가 크거든요. 190이 넘어가는 애다 보니까 이 타점이라 그래야 되나? 이 볼을 던지는 그 높이 자체가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가 던지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거의 위에 직각에서 아래로 거의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볼이다 보니 이 직선 구종, 포신 페이스트볼을 굉장히 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볼이 굉장히 묵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형태의 좀 투수인 거고 이 투수의 조금 강점, 그러니까 장점을 말해드리자고 한다면 WHIP가 0.6점대. 오늘 선발 등판하는 12명의 일본 투수 통틀어서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얘가 아직까지 득점권에서 피안타율이 제로입니다. 한 번도 맞지 않았죠. 굳이 실점했던 게 이제 홈런이었다. 아무래도 루키 투수다 보니까 홈런에 대한 리스크는 좀 갖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면은 니오넴이 전체적인 타격감 자체가 올라온 느낌은 아닌데 홈런 수치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타선 강점도 슬슬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타츠코타의 조금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득점권에서 아직까지 실점은 없어요. 실점은 제로인데 그러니까 주자 출루가 좀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루키 투수다 보니까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야쿠 선발 투수고는 램버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직전 이제 세이브전에서 7이닝간 이제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램버트를 제가 직전 경기 때 잘 던질 거를 형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 선수가 이번 시즌 1승 4패 방어율 2.5점대 이게 타격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방어율 2점대에 비해서 패수가 좀 많이 높은 형태의 모습인데 다만 모든 피칭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투수다 보니까 좀 구위값을 많이 제가 따지는데 구위값도 굉장히 좋아요. 평균 구위값이 지금 4.2점입니다. 이 정도면은 A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포메라인님 별풍선 500개 적중 전체적으로 이제 피홈런도 잘 맞지 않고요. 피장타율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선수는 사실 깔 게 없어요. 세부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직선 구종의 힘이 좋기 때문에 딱히 니오넴에게 불리한 상성도 없어. 타선 상성도.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요거 6.5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퍼시픽 리그이기 때문에 사실 9번 타자가 투수가 아니라 타자라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에서 흔히 말해서 보통 퍼시픽 리그 홈 경기는 이제 센트럴 리그보다 센트럴 리그가 9이닝까지 진행한다고 한다면 보통 퍼시픽 리그 교류전은 10이닝 정도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보통은 언더가 잘 안 나오는 교류전이긴 한데 저는 이거는 기준점 잘못 줬다 생각을 합니다. 니오넴이나 야쿠르트나 둘 다 타선도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야쿠르트는 지금 교류전 리그 꼴찌입니다. 거의 뭐 밑바닥입니다. 우르크가 70점대라는 거는 거의 타격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성적을 못 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6.5는 언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경기는 어쨌든 램버트는 직전 세이브전에서 이미 교류전에서 증명을 했고 타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류전이 첫 번째 본인 그러니까 데뷔 첫 번째 교류전 선발 등판이긴 하거든요. 요런 경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루키 투수들은 요런 이제 첫 선발 등판 경기 조심해야 됩니다. 교류전에서. 그래서 전 요거 야쿠 역배 한번 볼게요. 그리고 프랜승 마지막으로 언더. 순서대로 보면은 언더, 야쿠 프랜승, 그 다음에 역배 요렇게 순서대로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메라 형 감사드리고요. 걔 누구였더라? 걔 그때 한번 터졌었었는데 엄청 잘 던지던 애가 홈 경기에서 스가이 그 세이브의 형들 스가이 오늘 그 기억나실 겁니다. 얘 스가이도 이제 직전 홈 선발인데도 터졌었었죠. 그런 이제 루키 애들이 교류전에서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다음은 오릭스랑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빅매치죠. 오늘 이제 12개 팀들 중에서 소프트뱅크랑 요미우리 경기도 물론 빅매치지만 이 경기 오릭스와 요코하마 경기인데 일단 오릭스 선발 투수가 오늘 구리 아렌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아즈마입니다. 6승 2패, 방어율 1.7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즈마 같은 경우에도 제 아들이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선수고 또 잘 활용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게 표면적인 지표만 좀 놓고 봤을 때 구리아렌 같은 경우에는 홈 그야말로 극강입니다.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오릭스로 팀을 바꾼 다음에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원래 0점대였습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거의 뭐 미친 피칭을 보여줬던 구리아렌이었고, 또 구리아렌의 강점은 홈런을 안 맞습니다. 홈런 이제 아직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맞았죠, 이번 시즌 내내. 그만큼 피홈런 수치가 굉장히 또 좋은 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요코하마 선발 투수 아즈마 가츠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선수가 홈 경기를 더 잘 던지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 좀 원정 경기가 더 좋습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고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코하마가 불펜이 엄청 좋아요, 그죠? 불펜이 지금 리그 12개 구단 중에서 2위입니다. 무려 한신 다음 불펜 좋은 팀 현재 요코하마입니다. 그만큼 불펜에 대한 위력도 지금 상당히 좋은 게 요코하마다. 그러니까 아즈마가 기본적인 평균 이닝이 7이닝 나오죠. 7이닝 정도만 막아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불펜에서 꽁꽁 틀어막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오릭스 타선 자체가 아무래도 리그 최상위권 타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즈마 가즈키의 주구종이 또 싱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장타에 대한 불안점, 이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거 말고는 아즈마 가즈키가 오늘 잘 던질 거예요. 아마 7이닝 2실점 정도, 정말 많이 점수 내줘봐야 한 7이닝 2실점 정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구리아렌,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요렇게 정도만 분석을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요거는 언더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구리아렌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구리아렌은 이번 시즌부터 오릭스에 오게 되면서 이제 퍼시픽 리그에서 막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히로시마에 있을 때도, 물론 이제 히로시마 제가 선발들을 대부분 다 좋아해요. 토코다도 좋아하고 모리시타도 이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좀 좋아하기도 하고 다 괜찮아 하는데, 그러니까 구리아렌 형님을 살짝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형님이 다 괜찮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제 뭐 원정 경기, 센트럴 리그 원정 경기 좀 뭐 약했고, 특히나 센트럴 리그 팀한테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었거든. 오히려 지난 시즌까지 그 히로시마 있을 때 교류전 하면은 퍼시픽 리그 애들한테 정말 강했어요. 근데 오히려 얘가 이제 이번 시즌 퍼시픽 리그 오고 나서 고점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퍼시픽 리그에 맞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교류전인데 역교류전? 그러니까 본인이 약했던 그 리그를 이 교류전에서 상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팀을 바꾸게 되면서 퍼시픽 리그로, 뭐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히로시마 상대로 5이닝간 4실점을 했는데 안타만 12개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센트럴 리그한테 굉장히 약했던 투수가 바로 구리아렌이라는 거. 전체적으로 구리아렌이, 그리고 통산 교류전 성적도 3점대로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결국에 오늘 교류전 특성들이 가장 많이 적용될 만한 경기가 저는 오늘 이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구리아렌 형님도 한 6이닝간 3실점 정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요코하마 승에다가 언더, 그리고 요거는 승 1무, 제가 또 그때 아까 권장드린다고 했던 승 1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차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요코하마가 승리할 만한 경기. 아마 요코하마가 오늘 마운드에서는 뭐 완벽한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승 언더, 그리고 승 1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구간이라고 한다면 뭐 요 오릭스 프랜승 정도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라쿠텐과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 중에서, 오늘 제가 일본 야구 6경기 이제 교류전 다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그 6경기 중에서도 가장 좀 어려운 경기, 오늘 라쿠텐과 주니치 경기라고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은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야후레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1.7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얘도 이제 야쿠르트에서 라쿠텐 오면서 이제 더 잘 풀리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리고 준지 선발 투수가 카일 뮬러입니다. 1승 3패, 방어율 4.7점대고, 카일 뮬러는 형들한테 이제 사기꾼이죠, 사기꾼. 전세 사기꾼이고, 얘는 뭐
한 경기 잘 던져가지고 형들이 잘 던지네 가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터져서 다 죽여버리고 또 다음 경기 다 터져가지고 얘는 못 가겠어 라고 걸러버리면은 또 존나 잘 던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카일 뮬러는 아마 형들이 일본 야구 배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선수일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의 좀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공통점들 좀 좁힐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일단 이 선수가 원정 경기를 정말 못합니다. 카일 뮬러는 어쨌든 나고야돔을 홈구장을 쓰는 주니치 투수다 보니까 홈 경기 방어율이 1.4점대로 아주 훌륭한 편인데 반대로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7점대입니다. 이제 문제는 홈런을 많이 맞아요. 외국인 투수가 이렇게 홈런을 많이 맞기도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홈런을 좀 많이 맞는 그런 형태인 거고 평균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일본 야구에서는 못 쓰는 투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한 형태는 맞다. 라쿠텐 홈구장이 그리고 여러분들 피안타가 많이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카일 뮬러가 분명 불안점은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주니치가 최근에 주니치 수입을 했죠. 이번 이제 센트럴리그 홈 3연전에서 수입을 했고 우리가 그것도 이제 다 가져서 다 먹었습니다. 여기 주니치 역배 보이시고 주니치 언더 보이실 겁니다. 또 이번 또 주니치 또 역배 또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또 주니치 역배를 좀 잘 잡아드리는 편이긴 한데 다만 오늘은 이제 선발에서도 카일 뮬러가 야후레한테 밀리죠. 다만 이제 야후레도 홈 경기가 좀 약합니다. 홈 경기에서 피안타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긴 해요. 다만 어쨌든 이제 홈의 그 특수성 그거 때문이라는 거고 뭐 어쨌든 선발 구간에서도 카일 뮬러가 밀리는 건 맞고 그리고 뭐 불펜 같은 경우에도 양쪽 다 어차피 최근에 좀 불안점을 띄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정말 좋다라고 못 봅니다.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동안 12 그리고 주니치는 8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이라는 거야. 그리고 타선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 원정전은 빠따 절대 못 민다 말씀드렸죠. 요거는 뭐 소프트뱅크와의 그때 3연전 경기에서 또 수입이 났을 때도 보면은 타선이 점수를 못 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주니치가 원정 빠따 OPS가 5할 때 거의 바닥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선발, 불펜, 타선이 전부 라쿠텐이 앞서는 경기는 맞아요. 그래서 라쿠텐 승리와 오바를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막 특이점이 엄청 컸던 경기는 일단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라쿠텐도 물론 지난 시즌 교류전 우승자긴 했지만 이번 교류전을 굉장히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전 이 경기는 오히려 해외 사시는 분들이 라쿠텐 승과 오바를 한 번에 묶을 수 있으면은 저는 오늘 이 경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를 골라가기엔 좀 애매해요. 그래서 라쿠텐 승 오바 묶음 추천드리고 마해는 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이브와 한신 경기입니다. 표 언제쯤 올까요? 여기 형님 우측 우측 여기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좀. 자, 오늘 마지막 일본 야구 세이브랑 한신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가 저는 오늘 뭐 어쨌든 오릭스랑 요코하마 경기도 오늘 굉장히 빅매치고 소프트뱅크랑 요미우리 경기도 빅매치일 건데 저는 오늘 딱 한 경기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를 보겠습니다. 세이브 선발 투수 오늘 스미다 치히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고요.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1.04점대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 사와무라의 가장 근접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미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평균 구종 가치가 리그에서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보다 더 좋거든요.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미다 치히로는 볼이 이게 사람 볼이 아니야. 우리가 그 스미다 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국가대표랑 한번 맞붙었기 때문에 다들 보셨죠.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현재 지금 고점의 마운드 값을 보여주고 있는 스미다 치히로고요. 특히나 이 스미다 치히로가 이번 시즌 방어율이 1점대인데 홈 경기에서는 0점대입니다. 0.6점대입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만큼 구인 몰빵 투수가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강점들을 죄다 보여준다. 심지어 얘가 또 좌투수기 때문에 또 볼도 150km가 훌쩍 넘어간 선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이즈가 지금 오늘 스미다 치히로는 너무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투수의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타선. 그러니까 스미다 치히로가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세이브 타선이 가장 득점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보통 스미다 치히로가 나올 때는 이 투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상대 투수도 1선발 내지 2선발에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 지원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선수는 깔 게 없어요. 세부 지표가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훌륭합니다. 심지어 스미다 치히로는 평균 이제 이닝, 그러니까 소화 이닝이 8이닝이야.
그러니까 나왔다 하면은 8이닝을 먹어준다는 소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불안한 불펜이 그렇게 크게 불안할 이유도 없고 직전 경기도 이제 야쿠르트 상대로 8과 3분의 2이닝간 무실점을 했습니다. 정말 레전드다 현재 지금. 또 이제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사이키 히로토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히로토 형님도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1.57점대 한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투수죠. 1선발 투수인 데다가 뭐 사이키 히로토 형님은 이제 일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교류전 1황입니다. 교류전 방어율이 0점대예요. 0점대. 얘가 0.3점 얼마인가 4점 얼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직전 경기 니오넴 상대로도 8이닝간 무실점. 네, 정말 이 형님도 미쳤다. 이 형님은 뭐 교류전 홈 원정 안 가립니다. 다 잘 던집니다. 미쳤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세부 지표도 매우 훌륭합니다. 피홈런도 거의 맞지 않고 피안 타율이 대부분 다 1할 때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형님은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진 형님이기도 하죠. 오늘 이 경기가 형들 4.5긴 한데 4.5라고 하지만 이게 불안한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선발진들이 심지어 이닝까지 많이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4.5이긴 하지만 언더를 당연하게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요거 형들 세이브 프랜승은 부러질 수가 없는 저는 주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배당이 1.2배당이야. 개똥배당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가 주력으로 쓰실 분들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진짜 뭐 짝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이브 프랜승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한신 빠따 완전 막 빵빵 터지지 않는 이상 2.5를 터트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겠고 저는 이거 세이브 역배 한번 건드려 볼게요. 지금 스미다의 이 구종값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8점대가 넘어가는 이제 구종 가치를 이미 2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신 타선이 뭐 어쨌든 교류전 잘하고 좋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사토도 미쳤죠 여러분들 한신에. 근데 스미다 정도는 공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스미다가 교류전에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요 세이브 역배 볼게요. 그리고 프랜승 그리고 마지막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단 하나의 또 한 조각 승 1무 여기입니다. 세이브 승 1무까지 하나 더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내하고 넘어갈 건데 도령님들 일단 제가 5시 전까지는 최대한 프리뷰를 끝 맞춰드리고 바로 또 전체표를 오픈해 드릴 테니까 지금 한 120여 분 정도 계신데 미리미리 추천수 좀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수만 빠르게 좀 눌러주세요. 짜장면 유튜브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일본 야구 교류전 6경기 이렇게 좀 심층 프리뷰를 해드렸고 나머지 요거 경기들은 일단 승패 핸디 언더바 라인만 말씀드리고 유튜브 먼저 올린 다음에 다시 우리 또 수티비 형님들은 제가 따로 좀 프리뷰를 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T랑 롯데 경기는 KT 승에다가 마헨승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마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KT 홈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세용 때려 죽여도 못 믿습니다. 자, 키움과 NC 경기인데 일단 요것도 NC 승에다가 NC 마헨승 오바. 왜? 홈 김윤아니까. 그래서 김윤아 선수 반대를 보고 NC 승에다가 마헨승에다 오바를 보는데 문제는 로건도 원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버 먼저 볼게요. 그리고 이제 LG랑 신세계 경기 요거 제가 직전에 그 신세계 역배 김건우 선발 등판했을 때 전반 역배 2.6배당짜리 형들한테 잡아드렸죠. 그만큼 김건우의 강점은 홈 경기입니다. 원정 김건우는 믿고 걸러야 돼요. 방어율 9점대가 넘어갑니다. 요거 LG 전반승 그리고 뭐 요거 오버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와 삼성 경기인데 뭐 홈 내일은 형들 믿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기아 선발 투수가 내일이고 삼성이 최원태죠. 최원태의 직선 구종 KT 기아가 모두 공략 가능할 거고 추가적으로 제임스 네일이 이번 시즌에 2번 맞붙었는데 삼성이랑 홈 경기에서 7이닝간 무실점 외가 원정에서 5이닝간 4실점인가 아무튼 한번 있었죠. 그만큼 홈 네일은 믿고 보셔라. 기아 승 마헨승 오바. 일본이랑 인도네시아 월드컵에서는 1마5 일본 승 마헨승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대한민국 쿠웨이트는 대마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승에다가 마헨승에다가 언더 봅니다. 자, 일단 요 경기들은 이제 가볍게만 라인만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유튜브 먼저 올린 다음에 하나하나 또 세부 프리뷰 해드릴게요. 일단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댓글창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